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달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흐름을 산책하는 신사와 개의 움직임에 비유했습니다. 집을 나선 신사는 정해진 산책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신사를 따라 나선 개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미친 듯이 전후 좌우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사의 주변을 이리저리 맴돌던 개는 신사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 신사의 움직임은 일정한 추세를 의미하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개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개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날그날의 변동성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의 추세라는 방향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히 아는 종목에 국한한 신념이 있는 투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막연한 감과 운에 의존한 투자는 변동성이 큰 지금의 주식시장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초강세로 마감한 금융시장을 전망을 한 주 동안 해볼 텐데요. UBS 증권에서는 코스피 올 연말까지 2050으로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사실 2500에서 대폭 낮춘 건데요. 2050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먼저 오늘 2%대 강세를 보인 만큼 베스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탈리아 디폴트 우려감으로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 경제 개혁안이 통과되고 또 새 총리가 신임되면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김동희 대표님, 네. 지난 금요일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네. 죽은 고양이의 반등, 그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까지도 상승이 이어갔는데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루 더 상승이 이어지고 오늘 저녁에 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장세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의 반등, 이틀 동안의 반등이 나왔지만 지난 10일의 급락을 만회한 선 정도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떨어지고 내일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과연 지금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을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비추세 구간 속의 변동성 장세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죠. 지금 근 3개월간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수를 예측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 차이는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지수 무관하게 반등을 지속해서 10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여타 낙폭과대 IT 종목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라면 여전히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승은 미비했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앞으로도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강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강하고 지금 같은 업종 내에서 신저가 종목도 있지만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종목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반된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는 일정하게 완연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이전까지는 종목 장세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전 종목의 반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전 종목의 반등이 다 나오는 이러한 시장은 좀 질적으로 좋지 못한 시장입니다. 시장에 지수가 적게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뚜렷한 시장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전 종목이 올라가는 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제한적인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전 종목이 다 골고루 올라가는 장보다는 뚜렷하게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주 적절한 종목 장세라는 건데 이럴수록 압축과
집중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1900선 이상에서의 움직임 어느 정도로 위로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보다 1900 위에서는 더 다시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를 실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자라는 움직임이 오늘도 강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나홀로 4,5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30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이것을 또 2,600억 정도 강하게 받아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주간 전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전문가 한 분을 화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자, 교보증권의 박남열 팀장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증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 기대감과 또 유럽의 문제 위기의 진행 상황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수는 1900선이네요. 여기서의 앞으로의 팽팽한 움직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실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시장 상승 분위기가 우리나라 국내에 파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00 이상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영역이다. 아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했지만서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서 맞춰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만 지수가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개인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는데요. 시장을 좀 면밀히 보게 되면 역발상으로 접근한 개인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단 기관과 외국인들은 파생 선물 옵션을 갖고 합성으로 짜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단기 1900선 이상에서는 제한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1970포인트, 1960포인트 근접할 때는 당연히 차익 실현 관점을 접근하되 종목에서 기관들이 좀 수급을 좀 가고 짚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 들어오는 종목 업종에 관심을 갖자. IT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IT와 차화정이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IT는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IT 중에서 삼성전자가 바로미터인데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입니다. 그게 하나 힌트고요. 차화정은 돌아가면서 길목 지키기 했다가 키 맞추기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손한 종목 대형주는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셔야 되고 개별 종목 장세는 현재 기관들이 매수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에서 압축을 하시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박남열 팀장님과 좀 더 오늘 잘 나간 업종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철강금속 업종이 유럽 위기에 대한 악재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업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요새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봄철 성수기 그리고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관심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업종 섹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철강금속입니다. 네. 철강 쪽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쪽은 뭘 보시냐면 환율에 대해서 1,150원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현재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제가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면서도 현재 환율이 1,200원 근접했을 때 가장 폭락했던 업종 섹터가 철강입니다. 자, 그러면 1,130원 이하 지금 유지하고 있고 현재 가격 매립도 열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의하고요. 실적은 3분기가 당연히 안 좋았겠죠. 왜? 9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부담이 증가됐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 바닥일 겁니다. 4분기 회복세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접근하시되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그다음에 포스코보다는 현대하이스코 이런 쪽으로 조금 기관들하고 수급이 좀 맞춰줄 만한 종목으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대한 점유율 증가 기대감으로 10%나 거의 급등을 했는데 중국 기대감뿐 아니라 기계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의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기계 전반적으로 업황 흐름은 굉장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긴축 완화가 기대감은 지난주에
발표된 지수에 의해서 판가름됐는데요. 이제는 여전히 중국 긴축 완화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긴축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건설 시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시장으로 조도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열어놓을 수 있는 시장의 포커스가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캐터필러가 중국의 강산 채굴 장비업체의 그 ERA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굴삭기 섹터와 기계 섹터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강상용 굴삭기 수요는 어느 쪽에 보셔야 되냐면 그 유압식 기계니까 현재 두산인프라코어와 그다음에 유압식 기계 1인자인 동양기전, 그다음에 그 현재 그 기계 쪽에서 자동차의 그 부품 만들고 있는 공작 기계 쪽에서 그 SIM-PLC, 심팩,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그 굴삭기 쪽에 방사능 기계를 납품하는 뭐 우린 기계 이런 쪽의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을 기계업종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자, 관심 종목으로 두산인프라코어와 우림기계, 동양기전 얘기를 해줬습니다. 건설업보다는 기계업종을 좀 더 좋게 보시는 거세요? 네, 지금 건설업종 보게 되면 그 현재 기계업종은 좀 다르죠. 건설 섹터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그 억눌렸던 게 부동산 시장인데요. 부동산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 국내의 그 어떤 수주 기대감은 그 유럽발에 의해서 진정이 된다면 키 맞추기 과정은 갈 수 있는데 코스피 상승률 대비를 보게 되면 기계업종이 더 두가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보다는 기계업종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코스닥 얘기도 해볼까요? 510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테마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요. 그 가운데 엔터 게임은 여전히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일 YG엔터 이제 청약이 시작됩니다. 상장 이후에 관련주 영향이 아주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엔터 관련주들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 두산인프라코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더 추가 얘기가 네, 있으신가 봐요.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좀 그림을 좀 비춰주시면요. 지금 미국의 그 동종 기계업종 중에서 캐터필러라는 이러한 그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세계 최대 기계업종 업체 중에 하나이죠.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좀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계속해서 커플링해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이 캐터필러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반면에 두산인프라코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적 측면에서도 동종 업종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상승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YG엔터의 공모가가 결정되고 좀 시장에서 많이 좀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높은 가격에 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YG엔터의 수익,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PER이 7배 미만으로 지금 이렇게 공모가가 좀 설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YG엔터가 상장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관련 엔터 종목군들 역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행주들이 오래간만에 오름세였는데 뭐 이슈가 있었어요. 뭐 하루짜리 테마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됐는데 제주도 가보셨어요, 대표님? 네, 제주도 많이 가봤죠. 네, 좋죠. 네, 좋죠. 물론 네. 좋죠. 세계적인 여행지가 된다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네. 여행, 항공, 또 호텔 신라, 뭐 이런 카지노주 네네. 어떻습니까? 영향 받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여행객이 뭐 급증하는 것이고 그 많은 여행업체들이 다 골고루 수혜를 나눠갖는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의 상승은 오늘 좀 흥분한 면이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뭐 그 영향은 상당히 좀 향후에 천천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숙박업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선호 업종으로 꼽는다면 호텔 신라나 파라다이스 같은 업종이 기존에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단연 뭐 최선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중국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받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 김동기 대표님께서도 중국 성장 기대감 관련주를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종목이 캐치가 돼요. 네. 아까도 두산인프라코어를 얘기해 주셨고 또 호텔신라도 얘기해 주셨고 이 종목들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있고요. 아까 뭐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수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뭐 내수 관련해서도 좋고 중국 관련해서도 뭐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국면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러한 국내 주요한 화장품 업체들의 독점적으로 이제 기능성 원료들을 납품하고 있는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군들도 여러분 꾸준히 관심권에 놓고 보시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레벨업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무서운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와 관련한 종목들 전문가들은 아주 알짜배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투자분들께서도 또 그런 종목들을 찾기에 바쁜데요. 딱 맞는 수익이 날만한 종목 그러셔서 꼭 극대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역시 오늘도 종목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MTN 팔로우에서 알아볼 텐데요. 이 종목 고민 많으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MTN 팔로우입니다. 그날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분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MTN 팔로우 시간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786-1022-1023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이나 머니트윗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장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MTN 팔로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게시판으로 아이디 천당과 지옥사회님께서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요. 문의 내용 살펴보죠. 매수가가 55만원, 비중은 10%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LG화학이나 삼성전자 등 잘 나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춰야 할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OCI 오늘 주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보죠. 오늘 좀 상당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6.5% 상승하면서 21만 3천원에 마감됐습니다. 태양광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가 역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550억 원 이상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목요일에 8% 넘는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이전 수준 50만 원대, 60만 원대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전망 알아보고요.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죠. 이번 전화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수가를 22,500원, 비중을 30%로 알려주셨는데요. 네, SK텔레콤의 인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향후 주가 전망과 함께 매매 전략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닉스 장중에 6%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주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3.4% 상승하면서 22,3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재무 안전성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OCI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박남열 팀장님. 네. 주가가 20만 원 초반입니다. 21만 3천 원인데 이분께서 55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기억도 이제 나질 않네요. 그 잘 나가던 OCI.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린다고 과연 될까요? 상당 부분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도요. 여하튼 애물단지 OCI 천당과 지옥 사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55만 원의 매수면 거의 반토막도 더 손실입니다. 30만 원대 매수하신 분도 굉장히 고민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분은 더 심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더 저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출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단은 좀 안타깝지만 매수는 보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각 대형 기업들, 우리가 말하면 각종 화학업체에서 올 1분기에, 1, 4분기에 어떤 폴리실리콘 태양 쪽에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많이 공시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한 달 전부터 대기업에서 태양광 업체 또는 진행하고 있던 사업 자체를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OCI에 대한 어떤 사업 업황이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OCI 자체는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인데 언제 올라갈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좀 매수는 고려하시되 만약에 지금 가격대 좀 많이 지금 단가 좀 높여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부분은 좀 하지 마십사는 부분은 다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얘는 못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진짜 화학주로 내가 승부를 걸겠다 이러면은 올해 가장 내년부터도 그러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IT 이 부분도 커버가 되고 화학 쪽이 커버도 되는 LG화학 이런 쪽으로 한번 교체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 OCI는 기관과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들 공매도 대차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를 수 있던 부분 여전히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OCI는 이번에도 대차전고 급증 종목으로 유의할 종목으로 증권사에서 내놓기도 했는데 박남일 팀장님께서는 아쉽지만 좀 더 기다렸다가 교체 얘기를 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비유를 재밌게 했잖아요. 10년 동안 혼자 아주 어렵게 살다가 네. 좋은 집에 시집 갔다라고 네. 했는데 SK텔레콤은 오히려 오늘 주가가 좀 약세였어요. 네네. 하이닉스는 새 주인을 찾고 다시 네. 상승세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상담이 들어온 OCI, 하이닉스 두 종목이 네.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가장 많이 공매도가 나온 두 종목입니다. 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OCI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공매도랑 참 인연이 없죠. 2008년도에 동양제철 화학 시절에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표를 보시면서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얘기를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금 표를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가장 많이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공매도 상위 거래 종목 추이가 나오는데 1위가 OCI,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삼성전자, 삼성 SDI, 네. LG 이노텍 순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공교롭게도 네. 1, 2위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군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 오늘도 좀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지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시장에서 흡수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증권예탁원에 가면 대차거래 잔고들이 종목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갖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단기적인 모멘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요. 매각은 분명 없이 주인이 생긴다는 것은 주가에 있어서는 분명 없이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기존에 좀 반영이 됐고 향후에도 반영이 된다 해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디램 가격에 디램 경기가 지금 불투명한 디램 경기가 좋아지면서 디램 가격의 반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추세적 상승세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의 임계치 정도, 단기적인 반등의 임계치 정도 수준은 25,000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22,300원 거의 그 수준인데요. 25,000원까지는 상승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OCI와 하이닉스였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워스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발 진행 상황이 아무래도 가장 불확실성으로 부각이 되겠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박남열 팀장님. 박남열 팀장님, 우리가 네. 지켜봐야 할 변수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의 정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예측 불허입니다. 그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해결되어가는 분위기는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삐걱거림은 여전하다. 해결하기 전에 좀 의견 차이가 충돌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글로벌 악재로 나타날 텐데 시장은 그런 부분을 내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치닫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면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지수가 흔들어댈 때 본인들이 갖고 싶어 또 매수하고 싶은 그런 업종이나 섹터에서 배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은 답보가 되어 있는 상태,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경제 계획안은 계획안 가결을 위해서 모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 리스크 부분은 채권의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눈치를 채시면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워스트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응 전략 측면에서 이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플래너 S부터 함께 하시죠. 네, 플래너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5% 가까운 급락을 금요일과 오늘 이틀 만에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안정된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과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석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은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95에서 192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살펴보면 이탈리아 우려감 해소로 인한 반등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봤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강한 상승은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현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종목을 접근한다면 IT 대형주 또는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민규 과장의 관심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긴축 완화 기대감과 중국 시장에서의 굴삭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 중국발 호재로 인해 주가는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 남대문 WMC의 금원섭 대리의 전망입니다. 역시 지수 상승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910에서 192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내일장에서 1900선에 안착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하락할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에너지증권, 반도체 등 단기 이익 모멘텀이 개선된 업종에 관심 가질 필요 있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금원섭 대리는 단기적으로는 정유업종을, 장기적으로는 금융업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S 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네, 월요일인 만큼 주간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으로 가봅니다.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00, 이때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금요일, 월요일 강한 반등을 나타냈는데 이번 상승 지수 상단은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신임 총리를 필두로 한 새로운 연립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컸던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일단 새로운 총리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해당 국가들의 자구 노력뿐만 아니라 ECB 등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또 이탈리아, 그리스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남유럽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의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 1800대 초반에서 1900대 중반까지의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900대 초반부터는 분할 매도에 나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같이 1900선 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1800 초반에서 1900에서의 박스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 자체는 1800대 초반에서 190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외 시장으로 인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1900대 초반부터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을 세게 보신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1900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매도 실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1900 위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중심에 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발 불확실성, 특히 이 유로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유럽발 이슈들 어떤 것들 눈여겨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는 신정부가 출범되고 이탈리아도 신임 총리가 선임됐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겠죠. 어떤 것들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까요? 네, 일단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우려들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국채 입찰 오늘 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금일 밤에 이제 30억 유로의 55년 만기 국채 입찰을 실시할 예정인데, 만일 이 입찰이 이제 순조롭게 좋은 금리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우려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지난 10일에 이탈리아 1년물 국채 50억 유로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 하락으로 연결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오늘 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의 성공 여부,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의 내부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ECB의 이제 정책 개입 강도에 대한 이런 점검도 좀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근본에 이탈리아 국채 급등을 잡은 1등 공신이 사실 EC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CB가 이제 시장에서 이탈리아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를 강하게 매입을 하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이 조금 진정되는데 이제 기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향후에도 ECB의 개입이 약해질 경우에는 이탈리아 국채가 재차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ECB의 양적 완화를 포함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내부의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ECB의 정책 강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00선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10월 이후에 나타난 반등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준 업종이 역시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정유 등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실적 중심의 업종 대응이 여전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특징할 만한 특징적인 부분이 철강, 기계 등 중국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중국 긴축 완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중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년 중으로 이제 공격적인 긴축 완화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국면 자체가 2년 이상 지속된 중국 긴축 정책이 마무리되는 초입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선침의 차원에서 중국 관련주들을 미리 주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주간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1902선에서의 오늘 월요일 마감 후 이번 주 대응 전략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에 끝난지 아세요?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907포인트에 끝났습니다. 근데 예. 그 다음날 목요일날 종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래로 푹 떨어졌었죠. 네, 1813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 장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즉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는 이러한 전략들을 많은 전략가들이 세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전 투자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비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선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회색 선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같은 세 가지 선이 동시에 떨어질 때는 떨어졌는데 올라갈 때는 위에 있는 빨간 선이 계속 올라가고요. 밑에 있는 파란 선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군 모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인데요. 위에 있는 빨간 선은 삼성전자, 아래서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하지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한 대응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강조드리고 있고요.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이 바로 코스닥의 제약업종인데요. 코스닥 제약업종이 유일하게 신고가를 지금 돌파한 상태죠. 잠시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코스닥 제약업종의 차트인데요. 네. 이 전고점대를 넘어서서 지금 신고가 국면, 2005년도의 고점을 이제 막 넘어서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면인데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한 업종 유일하게 코스닥 제약업종인데 코스닥 제약업종이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바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업종 자체가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이러한 고점을 예단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다시 한번 블랙스완, 즉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와서 떨어질 때는 포트폴리오, 강한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를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월요일 전략 잘 들었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